음, 검색 엔진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 엔진이 왜 필요한가 하는 문제인데요. 음, 검색 엔진은 매우 많은 문서들을 빠르게 검색하는 목적으로 사용자들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러면 매우 많은 문서, 개수를 대충 몇 개쯤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소한 수십만 개 문서, 요즘은 뭐 수백만 개, 수천만 개, 뭐 수십억 개 문서. 웹 문서는 수백억 개도 더 되겠죠. 어쨌든 매우 많은 문서들로부터 어떤 특정 내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려고 하는데 총 문서 개수가 이제 뭐 수천만 개라고 하자. 수천만 개 문서에서 하여튼 뭘 검색하는 게 좋을까요? 뭐 대한민국을 검색을 하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이름을 검색을 하든 그랬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문서가 이제 검색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 수천만 개 문서에서 빠른 속도로 검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쉬운 검색 방법은 뭐 축구 선수 박지성이라고 할까요? 박지성을 검색을 했어. 그러면 1번 문서, 2번 문서, 뭐 수천만 개 마지막 문서에 대해서 스트링 서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스트링 서치를 해서 박지성이 포함된 문서를 검색해 주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그런데 아무리 컴퓨팅 파워가 좋다고 해도 수천만 개 문서를 스트링 서치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검색 결과가 바로 나오기는 어렵겠죠. 뭐 5초 또는 뭐 10초, 20초 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통 3초 이상은 잘 기다리질 않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0.5초 이내로 검색 결과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답을 달아놔요. 박지성을 검색했을 때는 몇 번 문서가 검색되어야 된다. 또 이제 뭐 유현진을 검색했을 때는 몇 번 문서가 검색되어야 된다. 이렇게 답을 달아놓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수천만 개 문서 중에서 박지성에 적합한 문서가 뭐 37개라고 하자. 원래는 그보다 훨씬 많겠지만 어쨌든 그 37개의 문서 번호를 미리 DB에 저장을 해놓는 거죠. 뭐 유현진을 검색했을 때 적합 문서가 뭐 몇 개라고 할까요? 뭐 76개라고 하자. 그럼 76개의 문서 번호를 DB에다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성을 검색했을 땐 그 정답을 달하는 37개. 유현진을 검색했을 때는 정답을 달하는 76개를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 박지성 and 유현진 이렇게 검색했다면 각각에 대한 적합 문서를 가져다가 and 연산을 해서 공통적으로 출연한 문서를 디스플레이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실제로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어휘들, 모든 키워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색인을 다할 것이냐라는 문제죠. 어떻게 답을 달아줄 거냐. 그건 이제 요즘 뭐 컴퓨터의 저장 용량도 많아지고 또 하여튼 컴퓨터 파워가 좋아졌으니까 그게 이제 가능하고요. 네. 하여튼 그렇게 그런 방식이 이제 검색 엔진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우측에 보여준 이 부분 그래서 검색 대상이 되는 문서들을 모두 여기 수천만 개라고 하자. 1번, 2번, 3번, 수천만 마지막 번 문서 이렇게 수천만 개의 문서가 있다고 하자. 그것들로부터 박지성, 유현진 뭐 등등 그 사람들이 질의를 검색할 가능성이 있는 키워드들을 모두 추출을 해요. 추출을 해서 색인 DB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키워드들이 몇 번 문서에 출연했는지를 이렇게 미리 작업을 해놔요. 그 이제 배치 작업이 되겠죠. 뒷부분에서 검색 서버의 뒤에서 미리 다 해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용자들이 검색을 할 때는 사용자가
박지성 또는 유현진으로 뭐 박지성 and 유현진 이렇게 뭐 지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and or not, near 등등 또는 이제 field 검색할 수도 있는데 제목에서 본문 내용에서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로 질문을 형성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지리를 주게 되면 편의상 뭐 A and B로 이렇게 지리를 하게 되면 지리문을 파싱을 한 다음에 실제 검색 엔진에서 허용되는 그런 지리문 형태로 분석을 해서 그 지리문을 가지고 검색을 해서 그 지리어에 맞는 지리어 조건에 맞는 문서들을 검색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보여줄 수도 있고 한 번 더 피드백을 해서 검색 결과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해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검색한 결과로부터 조금 더 정확한 검색 결과를 생성하는 그런 과정을 적합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죠. 적합성 피드백은 뭐 지리어를 확장한다든지 뭐 등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네. 하여튼 여기서는 전체적인 검색 엔진의 구조를 설명한 거예요. 이 색인 파트, 검색 엔진의 뒤에서 미리 처리해두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사용자가 실제로 검색하는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검색 엔진의 구조를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색인을 어떻게 할 건가? 뭐 수천만 개 문서에서 색인어, 즉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모두 추출을 해야 돼. 일반적으로 명사 검색을 많이 하죠. 뭐 요즘은 동사나 형용사, 부사도 검색을 하긴 해요. 매우, 빨리, 같다. 이렇게 이제 매우나 빨리처럼 부사 또는 뭐 아름다운 이런 형용사. 또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라든지 접속사 또는 관사 이런 것들을 색인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이제 키워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로 이제 명사죠. 명사 중에서도 고유명사가 더 중요한데 어쨌든 어떤 문서, 뭐 1번 문서든 뭐 3번 문서든 I번째 문서, I번째 문서에서 출연한 모든 단어들을 일단 추출해서 근데 그 단어들을 그대로 색인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들을 그 사람들이 사용자들이 검색을 할지 안 할지를 생각해서 검색을 안 할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은 뭐 굳이 색인을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의 검색 엔진에서는 어나 더 같은 관사들은 이거 검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색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웹 문서 검색 엔진, 웹 검색 엔진에서는 뭐 비타민 A, 더 호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모두 다 색인을 하지만 어쨌든 검색 엔진의 목적에 따라서 만약에 은행의 어떤 대출 관련된 규정집을 검색하려고 한다. 영어 규정집. 그때 은행에 대출하는 영어 규정집에서 어나 더는 전혀 사용자들이 검색할 일이 없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어나 더는 굳이 색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전치사 to, for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검색 엔진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어휘를 색인을 할 것인지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전치사, 관사처럼 이런 것들을 불용어 처리할 수도 있고 불용어 처리를 안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정보 자료, 즉 문서로부터 사용자들이 검색 가능성이 있는 검색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을 검색어라고 해요. 검색어로 사용될 수 있는 어휘들을 색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 문서에서는 그 검색어로 사용될 수 있는 어휘들을 추출하잖아요. 그 어휘들은 색인어라고 해요. 그래서 색인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색인어, 검색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을 검색어, 색인어와 검색어가 두 개가 일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그 일치하기는 거의 힘들겠죠.
뭐 나는 색인할 때는 색인어로 검색어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색인을 했는데 실제로는 색인이 안 되는 그런 어휘들도 검색어로 사용 안 하는 어휘들도 있겠죠. 또 그 반대도 있을 수 있죠. 아까 뭐 어나 더처럼 이런 것들은 검색어로 사용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색인을 안 했는데 더 호텔로 검색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어휘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단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색인어는 인덱스 텀이에요. 검색어, retrieval term이에요. 이렇게 단어, 어휘, 뭐 색인어, 검색어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뭐 거의 비슷하면서 조금씩 다른 그런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단어보다는 term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term. 인덱스 term, retrieval term, 색인어 검색어. 네. 여튼 그래서 이 색인이라는 것은 각 문서에서 term들을 추출하는 거다. 색인어를 추출하는 거다. 그렇고요. 이유는 아까 이건 얘기했죠. 탐색 시간을 실시간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색인어가 박지성 또는 유현진이 몇 번 문서에서 출연했는지를 바로 알려주려면 미리 답을 달아놓는 방법을 취하는 그게 이제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색인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각 입력 문서들에서 색인어, 즉 단어들을 추출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역 파일 구조로 색인 DB로 저장을 해요. 이 구체적인 과정은 뒤에 얘기를 할 거고요. 뭐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뭐 수천만 개 문서를 색인하려면 몇 시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전체 문서를 한꺼번에 일괄 처리 방식으로 색인을 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뉴스처럼 매일 추가되는 문서들은 점증, 인크리멘탈 색인이라고 해요. 추가 색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색인을 합니다. 자, 색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두 가지 프로세스로 투 스텝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투 스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전방향 색인, 포워드 인덱싱을 하는데 포워드 인덱싱은 뭐냐면 각 문서에서 색인어를 추출하는 것을 포워드 인덱싱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병렬 시스템의 특성을 설계하고 연구한다. 블라블라블라. 사실 여기에다가 뒤에 땡땡땡 이렇게 중간 생략되는 것을 더 해줬어야 됐는데 또는 이런 문서, 1번 문서가 있었다고 치자. 또 여기 2번, 3번, 4번 문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병렬 프로그램을 연구한다. 뒤에 또 문장들이 있을 텐데 이런 4개의 문서가 있었다고 하자. 그다음에 이제 1번하고 4번 문서에서 출연한 색인어들을 추출한 결과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병렬, 시스템, 특성, 설계, 연구 이렇게 검색어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추출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숫자는 빈도수예요. 이 문서에서 병렬은 4번 출연을 했고 땡땡땡 부분에서 시스템은 3번 출연했고 특성은 이 문장 하나에서만 한 번만 출연했고 설계는 2번, 연구는 3번 출연한 이 빈도수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색인어 추출 및 빈도 계산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4번도 마찬가지니까 자, 4번 문서는 병렬 프로그램을 병렬 프로그램 연구 3개가 추출했어. 병렬은 빈도가 2였고 프로그램도 빈도가 2였고 연구는 빈도가 6이라고 가정하자. 땡땡땡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색인어와 빈도수 계산 형태로 포워드 인덱싱을 하는 거죠. 이때 불용어 처리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링 해보시면 영어의 스타워즈로 구글링 해보시면 수백 개 정도의 불용어 목록들이 나와요. 그중에 전치사 접속사, 또 1, 2, 3, 4, is, am, are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불용어 목록에 들어. 나는 불용어 처리하고 싶어.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제외하고 색인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forward indexing, 각 문서마다 이렇게 세기너 추출하고 빈도 계산을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이 이제 backward indexing인데요. backward indexing을 하기 전에 문서 빈도 DF를 계산을 해요. 문서 빈도 DF라고 하는 것은 각 세기너들이 전체 문서에서 몇 개 문서에서 출연했느냐의 문제예요. 각 세기너가 출연한 문서 개수가 몇 개냐. 그래서 이제 그 계산 결과를 여기 적어봤는데요.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은 그 예를 쉽게 들기 위해서 문서를 4개만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4개 문서에서 추출된 전체 세기너 개수가 몇 개일까요? 카운트 해보면 되는데요. 쭉 카운트를 해보면 이렇게 검색, 병렬,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11개의 세기너들이 추출이 됐어요. 그러면 각 세기너마다 4개 문서에서 다 출연하는 것도 있을 테고 여기는 없네. 3개 문서에서 출연하는 것들이 시스템 연구 이게 두 개 의미가 있네요. 또 2개 문서에서 출연한 병렬 설계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제 1개 문서에서만 출연한 검색, 성과, 성능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DF예요. 각 세기너마다 몇 개 문서에서 출연했느냐라는 게 다큐먼트 프리퀀시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게 각 세기너들의 빈도를 텀 프리퀀시라고 해요. 텀 프리퀀시 TF. 이것은 그 문서에서 이 일반 문서에서 병렬이 몇 번 출연했느냐 이게 텀 프리퀀시죠. 그다음에 다큐먼트 프리퀀시 DF는 그 세기너가 전체 문서 중 몇 개 문서에서 출연했느냐 이거죠. 네, 그래서 TF하고 DF를 계산을 해요. 네, 그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포워드 인덱싱 과정에서 각 문서 키워드 리스트, 세기널 리스트, 문서 세기널 리스트 이렇게 정리를 했었잖아요. 포워드 인덱싱. 근데 이것을 또 세기널을 가나다 순으로 나열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출연 순으로 나열할 수도 있어요. 출연 꼭 소팅을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여기서 이제 편의상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소팅 순으로 한 거고요. 실제로 검색 엔진을 구현할 때는 소팅 순보다는 출연한 순서대로 아이디를 부여를 해요. 1번 세기너, 2번 세기너, 3번 세기너, 4번 세기너, n번째 세기너 출연 순서로 어쨌든 그 세기너들을 쭉 나열을 해서 그 세기너들이 어떤 문서에서 출연했는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하면 그러면 조금 전에는 문서 세기널 리스트였는데 지금 그 백워드 인덱스를 하고 나면은 세기너 문서 리스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세기너하고 문서를 정렬할 때 문서 세기너 리스트냐 세기너 문서 리스트냐 뒤집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역색인 인버티드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어쨌든 이걸 이제 백워드 인덱싱을 하는 이유는 역색인 DB로 저장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조직을 해놔야지 내가 병렬 프로그램을 검색하려고 해. 그러려면 먼저 병렬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럼 병렬 여기서 이제 병렬을 찾아서 병렬이 출연한 문서가 1번하고 4번이네요. 1번 문서에서는 프리퀀시가 2번, 출연 횟수가 2번이고 4번 문서에는 출연 횟수가 1번이고 이 내용을 뒤집어 놨으니까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두 개 문서에서 출연했네요. 2개 문서에 출연했는데 3번 문서에서 TF2, 4번 문서에서 TF1 이렇게 이제 그냥 병렬만 검색하고 싶으면 요 색인 DB만 검색을 하면은 1번, 4번 문서에서 출연했다는 것을 정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프로그램만 검색하고 싶다면 3번, 4번 문서에서 출연을 알 수 있고요. 얘를 병렬 시스템으로 두는 게 나았을까요? 네. 시스템의 경우에는 뭐 1, 2, 3번 문서에서 TF는 모두 다 1이네요. 이렇게 출연했어요. 그럼 이제 병렬 시스템을 검색할 때는 이 병렬이 출연한 문서 1, 4번, 시스템이 출연한 문서 1, 2, 3번, 공통으로 출연한 게 1번, 1번이죠. 1번이 가장 1등으로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색인을 한다. 근데 이때 저는 이제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각 색인어에 대해서 가중치를 그냥 빈도로만 적어놨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빈도 대신에 TF, IDF 값으로 기록을 해요. TF, IDF 값은 여기서 자세히 설명 안 해놨는데 TF 곱하기 TF 나누기 ID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F 나누기 IDF.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TF 각 문서에서 자주 출연했으면 그 용어가 중요한 용어인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출연 빈도가 높은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영어를 예를 들면 어나 더는 가장 출연 횟수가 많아요. 그래서 어나 더가 그 문서, 각 아이번트 문서라고 하죠. 아이번트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인식이 된다는 거죠. 왜? 실제 키워드보다 어나 더나 더 많이 출연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나 더처럼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출연 빈도가 너무 높은 것을 이 보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잘 살펴보니까 어나 더처럼 덜 중요한 놈이 빈도가 높은 것들은 거의 모든 문서에서 출연을 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수천만 개 문서가 이제 검색 대상인데 수천만 개 문서에서 다 출연한 너는 가치가 낮아지는 거죠. 가중치를 낮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TF를 나누기 TF로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랬더니 DF로 나눠버리면 사실 너무 가중치가 많이 낮아져요. 그래서 DF가 만약 TF가 10이라고 하자. TF가 10인데 DF가 1000인 게 있었어. 그랬을 때 10 나누기 1000 하면은 0.1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TF가 5인 게 있었어. 그 다음에 DF가 한 10인 게 있었어. 그러면 그런 경우하고 하여튼 이 DF가 높다고 해서 나눠버렸더니 너무 작은 값이 되어버려서 그러면 적당히 조금만 낮춰주자. 그러려면 어떻게 낮춰주면 되겠느냐? 그 DF에 로그를 씌워서 낮춰주는 거죠. 그 DF가 1000이면 로그 1000. 로그 1024가 10이잖아요. 그래서 DF가 1000인 경우에는 한 10 정도로만 나눠주고 DF가 10인 경우에는 로그 취하면 로그 8이 3이니까 3. 얼마 정도로 낮춰주겠죠. 이렇게 TF의 중요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TF만 가지고는 부적합 반면이 있으니까 DF를 반영할 때 DF로 그냥 그대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로그를 씌워서 나눠주는 그런 방식이 TF-IDF라는 가중치 계산 방식이에요. 이제 이 방식은 실제 가중치 계산할 때 통상적으로 매우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물론 이제 또 실제로 사용할 때는 그 계산식을 약간 수정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 얘기는 나중에 나오면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다시 그래서 이 색인 DB를 구축할 때는 forward indexing을 먼저 한 다음에 backward indexing을 통해서 색인 DB를 만드는데 TF 출현 빈도 대신에 TF-IDF라고 하는 가중치 weight 값으로 해서 색인 DB를 구축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색인 과정을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이 색인들이 방금 전에 같은 표예요. 앞 페이지에서 똑같은 복사해놨는데 이게 이제 수천만 개 문서에 대해서 이 색인 DB가 매우 커져요. 매우 커지기 때문에 이 색인 DB를 어떻게 실제로 저장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한 가지 방법은 DBMS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관계형 DB. DBMS를 사용하면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파일 시스템으로 직접 이 저장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각 세기너마다 이 출연한 문서 개수가 편차가 너무 커요. 한 개 문서에서 출연한 그런 세기너가 있는 반면에 뭐 2개, 3개, 4개, 뭐 1000개, 10,000개 문서에서 출연한 이런 세기너들이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색인 DB를 파일 시스템으로 저장할 때는 이 색인어 목록 부분, 색인어하고 DF 부분, 이 부분하고 여기 문서 리스트 부분을 분할해서 저장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색인어하고 DF 이 부분을 텀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문서 리스트, 각 색인어마다 문서 리스트 이 부분을 포스팅 파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텀 테이블이 좌측에 있고요. 여기 11개 색인어를 나열을 했고 그다음에 포스팅 파일이 우측에 있는데 이 포스팅 파일의 각 레코드들은 픽스트 사이즈죠. 고정 길이죠. 문서 번호하고 웨이트 여기서는 이제 TF를 적었지만 실제로는 가중치 TF-IDF 값 이렇게 고정 길이의 레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 길이 레코드를 순서대로 쭉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한 줄로 쭉 있는데 여기 PDF에서는 다른 라인에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총 17개의 레코드가 있는 거죠. 이 레코드는 이거 순서대로예요. 0, 1, 2, 3, 4, 5, 6, 7, 8 이 순서대로 쭉 이렇게 고정기록 레코드로 저장을 하고 그러면 이 고정기록 레코드가 각 색인어들에 대한 문서 리스트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시스템이라는 걸 보면 여기 1번에 1, 2번에 1, 3번에 1, 3개의 레코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레코드의 시작 인덱스, 끝, 그 다음에 개수. 시작 인덱스, 끝 인덱스로 할 수도 있고, 시작 인덱스하고 개수 3개,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문서 리스트는 DF는 3이고, 자, 시작 위치, 포스팅 파일 시작 위치가 7번째. 1, 2, 3, 4, 5, 6, 7번째부터 3개, 이 부분이 이제 시스템에 해당하는 문서 리스트다. 이렇게 저장한다는 거죠. 네. 자, 색인 과정을 정리를 하면은 각 문서들에 대해서 문서 번호, 색인어 목록 이렇게 포워드 인덱싱을 한 다음에 텀 테이블, 텀 ID DF로 만들어주고 DF도 계산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실제는 TF 대신에 이 DF가 계산되면 이렇게 이제 포워드 인덱싱이 되겠죠. 텀 ID TF-IDF 값, DF를 계산했으니까 TF 대신에 웨이트 값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백워드 인덱싱을 통해서 역파일, 색인 비드를 구축하면 이제 문서 아이디의 텀 리스트였는데, 색인어 리스트였는데, 색인어 아이디의 문서 리스트 형태로 변환하는, 거꾸로 뒤집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했었고, 그 결과를 텀 테이블과 포스팅 파일로 저장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색인 과정을 조금 길게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이 색인 과정만 끝나고 나면 거의 한 70~80%된 거예요. 검색 엔진이. 그 다음에 검색하는 것은 뭐 아까 예를 보여드렸었지만 여기서
병렬 시스템을 검색하고 싶어. 병렬. 시작 위치 1 가서 요 2개. 이거 2개 가져오면 병렬이 주는 문서 1번, 4번. 시스템을 검색하고 싶으면 시스템. 7번 위치에 가서 3개. 그럼 1, 2, 3번 문서. 이렇게 단위로 검색은 너무 쉽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AND 검색은 이제 뭐 병렬 2개 가져오고 시스템 3개 가져와서 AND 연산을 해서 둘의 교집합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하여튼 검색은 새기는 과정보다 훨씬 쉽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검색 엔진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검색은 제가 너무 쉽게 설명을 했나요? 검색 엔진의 성능을 위해서 검색 엔진의 성능은 랭킹 문제예요. 여기는 이제 문서 4개만 가지고 검색한 예를 들었기 때문에 랭킹을 예를 들기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웹 검색 엔진 그러면 아까 이제 박지성 또는 유현진을 검색했을 때 이건 뭐 수십 개가 아니라 수백만 개의 문서가 검색이 되는 거죠. 근데 수백만 개 문서를 제가 다 볼 수 없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문서, 진짜로 적합한 문서는 웹브라우저의 앞에 한 10개 내외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 사용자가 보고 싶어하는 문서, 이 문서를 랭킹을 어떻게 해서 이 웹브라우저의 첫 화면에 들어가게끔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랭킹 문제가 나오는 거죠. 제가 아까까지는 그냥 세개넣어 있으면 뭐 병렬 검색하고 시스템 검색해서 문서 리스트만 가져오는 걸 얘기했는데 그 가져온 다음에 랭킹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랭킹을 잘하는 검색 엔진이 사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검색 엔진이 될 거고요. 랭킹을 잘 못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문서가 1, 2, 3, 4 등에 안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 검색 엔진은 잘 사용을 안 하겠죠. 그러면 그 검색 결과의 랭킹을 최대한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랭킹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그 문제가 이제 검색 모델이라고 해요. 검색 모델의 가장 심플한 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DBMS에서는 불린 검색을 하잖아요. and or not 검색은 그런 불린 모델인데,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검색 엔진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벡터 공간 모델 또는 벡터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줄여서 벡터 스페이스 모델을 VSM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 벡터 공간 모델 또는 공간을 빼고 그냥 벡터 모델이라고만 줄여서 얘기하는 경우도 매우 많아요. 그래서 불림 모델, 벡터 모델, 확률 모델. 확률 모델도 또 조금 새로운 그러니까 벡터 모델은 여러분들이 수학 이론에서 벡터 이론 있잖아요. 그 벡터 이론을 가지고 랭킹하는 방법이고요. 확률 모델은 또 수학에서 통계 확률 배우잖아요. 그때 이제 그 확률 이론을 랭킹하는 데 적용한 그런 방법이 확률 모델이에요. 그래서 가장 DBMS에서 사용되는 불림 모델하고 실제로 검색 엔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벡터 모델, 확률 모델을 이제 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예, 그 자세한 얘기는 뒤에 이제 각각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약간만 보충 설명, 추가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는 지리어를 입력할 때 초기에는 키워드 A, and B, and C 이렇게 박지성, and 유현진, and 프로야구 뭐 이런 형태로 검색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주로 이렇게 문장 형태로 지리를 입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장 형태든 뭐 키워드를 나열하는 and와 not 형태든 이 지리어 분석 과정을 거쳐서 지리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리어에도 이 병렬 시스템이나 병렬 프로그램, 병렬은 2번 출연했고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1번 출연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에서 이나 에 등등 글쎄 뭐 검색어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불용어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영어에서는 스태밍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형태수 분석이라고 하는데 형태수 분석기 또는 뭐 스태밍을 통해서 이렇게 지리어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병렬처럼 지리문에 2번 출연한 것은 한 번 출연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가중치를 높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뭐 2배로 가중치를 높여주는 것은 좀 심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만약 드물기도 하죠. 지리문에 2번 이상 출연하는 것은 좀 드물긴 하지만 어쨌든 2번 이상 출연하는 것은 그 출연 횟수를 이용해서 검색할 때도 가중치를 약간 높여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지리어를 형성을 한 다음에 실제 검색을 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죠. 분리 모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뭐 and, or, not 연산에 의해서 DBMS 검색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 검색 방식은 이렇게 disjunctive normal form 형태로 만들어서 만약 병렬 and, 프로그램 or 시스템 이런 게 있다면 이것을 집합 이론에서 본다면 병렬이 출현한 문서, 프로그램 출현한 문서, 시스템이 출현한 문서, 그다음에 교집합 부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이것을 DNF 형태로 표현하면은 각 영역에 대해서 01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111은 세 개 다 출연한 부분 노란색 부분 110은 여기 병렬하고 프로그램이 나타나는 이 주황색 부분 101은 무슨 색이라고 하나요? 파란색 부분 이런 부분을 해서 이 색깔 있는 부분에 있는 문서들을 검색하는 방식이 분립 모델이죠. DBMS 등등 뭐 저기 논리회로 이런 데서 DNF, CNF는 배웠을 거라고 보고요. 뭐 배우지 않았어도 여기서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벡터 모델, 벡터 스페이스 모델은 모든 문서들을, 각 문서들을 벡터로 만들어요. 그래서 j 번째 문서가 있다고 치자. j 번째 문서를 이렇게 이제 벡터로 만들어요. 차원수는 몇 차원인가요? 1, 2, 3, 4, t 차원이겠네. j라는 표시는 j 번째 문서라는 표시고요. 그래서 이제 j 번째 문서의 벡터를 뭐 t 차원, t는 텀의 개수. 아까 예를 들었을 때 4개 문서에서 11개의 세기너가 추출됐잖아요. 그러면 11차원으로 각 문서들을 벡터를 구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쿼리 벡터도 병렬 시스템도 이제 11개 중에서 2개 병렬하고 시스템 부분만 0이 아닌 값 1로 주고 나머지 9개는 0으로 주어서 그래서 이제 쿼리 벡터하고 각 문서 벡터가 주어지면 쿼리 벡터가 각 문서들에 대해서 유사도 계산을 하는데 코사인 유사도 계산에 의해서 0에서 1 사이 값으로 유사도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가장 큰 유사도 가장 높은 것을 1등, 그 다음 유사도는 그 2등 이렇게 추출해주는, 검색해주는 그런 방식이 이제 벡터 모델이고요. 어쨌든 그 얘기도 다음에 다시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벡터 스페이스 모델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D사는 4번째 문서라고 가정하자. 4번째 문서에 벡터가 있겠죠. 그 벡터를 벡터 공간에 투영을 한다면 요 점이라고 하자. 원점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벡터로 그려볼 수 있겠죠. 쿼리 벡터가 이렇게 됐다고 하자. 그러면 이 두 벡터, 쿼리 벡터하고 D사, 문서 4번째 문서하고 코사인 유사도는 이 두 벡터의 사이값, 코사인 세타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계산은 하는 수식은 여기 문서 벡터, 두 개 벡터 이렇게 비교하는 거니까요. 2개 문서 벡터의 크기 곱하기 크기가 분모로 가고 두 벡터의 내적이 분자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유사도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확률 모델은 좀 복잡해서 여기서 소개를 안 할게요. 네. 자, 다음 적합성 피드백은 자 1차적인 검색에 의해서 검색됐고 뭐 박지성 또는 유현진에 대해서 문서들이 쭉 검색이 됐어. 그럼 또 랭킹이 되어서 나오겠죠.
분리 모델은 랭킹이 없어요. 분리 모델은 0 또는 1. 그 지리어에 맞는 문서 이다 아니다 그러면 되기 때문에 어떤 벡터 모델은 0에서 1 사이 값을 코사인 세타 값을 계산되기 때문에 랭킹이 가능하죠. 어쨌든 이렇게 1차적으로 검색된 그런 검색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계산에 의해서 랭킹 순서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그걸 relevance feedback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지리 재구성하는 방법에 의해서 relevance feedback을 해요. 구체적으로 방법 중에 하나는 지리어를 확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박지성으로만 검색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리어 확장 어떻게 하면 돼요? 박지성, 뭐 유럽 축구 뭐 이런 식으로 지리어를 확장할 수 있겠죠. 지리어 확장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유럽 축구라는 키워드를 하나 더 추가해서 뭐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relevance feedback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지리 확장을 해서 검색을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적합성 피드백이라고 하죠. 그럼 시스템이 자동으로 어떻게 지리 확장을 할 것이냐? 한 가지 방법은 시소로스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선생님이라고 검색했는데 교사가 동의어야. 동의어 목록을 시소로스에다가 사전으로 구축을 미리 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라고 검색했는데 나는 교사 문서가 발견이 안 돼. 그럼 시소를 벌써 한번 뒤져서 선생님 or 교사 또는 교사로 해가지고 다시 검색을 하는 이런 방법도 지리 확장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시소로스가 아니라 1차 검색된 문서 중에서 상위 N개, 상위 한 5개라고 할까요? 상위 5개에 출연한 키워드들 봤더니 박지성 했는데 유럽 축구가 매우 많아. 그래서 이건 박지성이랑 유럽 축구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박지성 앤드 유럽 축구로 해서 재검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박지성하고 유럽 축구 연관된 문서들이 주로 상위에 랭킹되어서 나타날 테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지리어 재구성하기도 하고 또 이제 수작업을 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 웹 브라우저에서 구글 앱에 검색을 하면 나는 박지성만 검색을 했는데 그 바로 밑에 밀접한 연관어를 추천 키워드 여러 개를 이렇게 나열해 주는 경우 있죠. 내가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은 아니지 반자동 체크한 것이 쿼리로 들어가게끔 이런 방식도 이제 지리어 확장 방식에 속해요. 또 다른 방식은 이제 가중치를 재부여하는 방법이죠. 병렬 시스템으로 검색을 했어. 또는 병렬 프로그램 검색을 했어. 근데 사용자가 A and B를 주었을 때 검색 엔진은 A가 더 중요한 키워드인지 B가 더 중요한 키워드인지를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1차 검색을 해봤더니 병렬 또는 뭐 시스템이 출연 순서라든지 출연 횟수라든지 또는 이제 뭐 주제어, 타이틀에 나타나는 그런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반영을 하면은 이게 병렬이 더 중요한 어휘구나. 이렇게 해서 병렬은 1.2로 이렇게 가중치를 주고 병렬 시스템은 0.8로 주자 이렇게 재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들이 적합성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린 건데요. 여기서는 자, 원래 지리를 병렬 프로그램으로 했었어. 2개니까 가중치를 뭐 1, 1로 할 수도 있지만 0.5, 0.5로 해서 전체 가중치를 1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처음에 이렇게 0.5, 0.5로 해서 1대1 똑같은 가중치로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됐어. 근데 1번 문서 랭킹 1위에 시스템이라는 태기너가 출연을 했는데 이 시스템이라는 키워드가 1번 문서에 0.5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병렬이나 프로그램은 지금 지리어잖아요. 지리어로 들어온 것은 1번 문서의 가중치 0.3, 0.2야. 근데 시스템이 0.5야.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놈이 1등하고 매우 연관성이 높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 사용자가 아마도 병렬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검색을 해주면 만족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추가해서 검색을 하는데, 원래 사용자가 병렬 프로그램은 입력을 했기 때문에, 직접 입력을 했기 때문에 0.4, 0.4로 놔두고, 이것의 절반 정도, 0.2 정도의 가중치로 시스템을 추가해서 검색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것으로 이제 다시 질의를 해서 검색을 했더니 이 처음 1차 검색한 거하고 이 랭킹 순서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방식이 적합성 피드백이에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실 키워드 검색으로부터 검색 엔진을 처음 시작했었지만 요즘은 자연어 문장으로 검색하는 게 훨씬 많다, 그런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누구인가 이렇게 검색했을 때, 또 이제 초기의 검색 엔진은 그 지리어에 적합한 문서들을 그냥 문서 번호만 나열해 줬는데 비해서 요즘은 이렇게 딱 정답만 요구하는 질의응답 시스템 형태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초기의 검색 엔진하고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검색 엔진, 최신 검색 엔진은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가장 간략하게 검색 엔진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서 초기의 검색 엔진 위주로 키워드 검색 부분만을 설명을 한 거고요. 질의응답 시스템을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이 자연어 문장뿐만 아니라 요즘은 웹문서뿐만 아니라 뉴스, 블로그, 동영상, SNS 검색도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검색 엔진이 훨씬 더 범위가 넓은 검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검색 엔진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